안녕하세요. 특별한 공감, 대화, 방초록입니다.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참 극과 극인데요. 도움이 필요해서 불쌍하게 보거나 장애를 극복해서 대단하게 보거나. 근데요, 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참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장애를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분을 한번 만나보시죠. 신웅윤 씨를 모십니다. 저는 들어오는 길에 보셨겠지만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제가 장애가 있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게 드러나는 편이지만 지금처럼 앉아 있을 때는 제가 다리가 불편한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경계에 있는 삶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겪게 됐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자가 아주 많은 공간에서의 얘기예요. 의자가 아주 많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갈구하는 의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좀 이렇게 퀴즈인데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의자가 엄청 많은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의자들을 막 찾고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네. 영화관? 영화관 땡! 영화관은 네, 자리가 많아요. 네, 그냥 예매해서 앉으면 되고 이거 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철?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어떻습니까? 지하철 정답입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하철 정답인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철에서 앉지 않을 수도 없었던 제 딜레마에 관련되어 있었던 사연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막 이제 수능을 마쳤을 무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고3 수능 마치면은 우리 막 학교에서 다 같이 놀러 다니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서 견학도 하고 소풍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당시에 딱 이맘쯤이다. 12월 이맘쯤이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견학을 다 같이 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박물관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그때 지금보다 더 걷지도 못했는데 친구들 부축을 양옆에 이렇게 받으면서 온 전시관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박물관을 구경을 했어요. 박물관을 구경을 하면서 되게 하루 잘 보냈다. 되게 너무 이게 박물관이지? 약간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완전 녹초가 됐어요. 더 이렇게 움직일 힘이 없어서 친구들 옆에 팔짱을 끼고 완전 이렇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렇게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지하철역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딱 제가 지하철에 타려고 하니까 그 앞에 빨간색 시트에 노약자석이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야, 홍윤아, 너는 조금 그냥 아직 어리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엄마 아빠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부착을 해서 부축을 받아서 있고 노약자석은 앉지 마. 이게 좀 앉았을 때 뭐 좋은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뭔가 머리에서 기억은 하는데 잘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해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곳으로 제가 몸이 절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앉고 제 건장한 제 남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둘을 앞에 세우고 제가 이렇게 구석에 숨어 있듯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앉자마자 지금 여러분과 저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던 곳에서 건너편에서 그 전우회 모자를 쓰신 이렇게 할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건너편에서 이렇게 화가 나신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별일은 일어났습니다. 2역 정도 더 지나서 할아버님께서 제 쪽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 어깨를 이렇게 먼저 제 정강이를 발로 차셨어요. 제 정강이를 발로 차시고 제 어깨를 이렇게 잡아다가 지하철 바닥에 저를 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다리가 좀 불편한 게 맞고 지금 원래는 잘 안 앉는다. 근데 오늘 조금 이렇게 견학 오고 해서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을까? 좀 이렇게 변명처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을까 싶은 얘기들을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전혀 말이 잘 되지 않는?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일반석 쪽으로 몸을 두게 됐죠. 몸을 두게 됐는데
20살, 20대 때 열심히 이제 해피한 마음으로 오늘도 너무 잘 보냈다. 그래서 또 집에 가자 막 해서 일반석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옆에 계시던 여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톡톡 와서 얘기를 하신 게 근데 지금 이렇게 서 계시면 제 다리도 아플 거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마음도 좋지 않을 테니까 노약자석에 가서 앉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제가 몸이 불편하고 이런 게 드러나니까 들어올 때 제가 걷는 게 다른 것들을 보이고 뭐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를 뭐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다른 의미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되게 노약자석에서 정말 얻어맞아서 내가 이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기서도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건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또 새로운 어떤 뭔가 복잡한 생각들을 갖게 만들었죠. 이게 나는 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수단인 지하철이랑 공간을 날 매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내가 이 긴 지하철 어디에도 내 몸 하나를 둘 곳이 없는 거구나,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겪게 됐었는데 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제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정말 더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에 비하면은 작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저처럼 한눈에 표시가 나지 않는 장애인, 아니면 초기 임산부 같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꾸로 겉모습이 남들과 너무 달라서 주변의 시선에 한 몸에 받게 되는 약자들, 모두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딜레마의 어떤 한 면이라도 느껴보셨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해외의 경우에 독일 베를린이 장애인이 가장 좀 살기 좋은 도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대학생활 동안 베를린에서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하러 갔었어서 그걸 되게 조금 절감을 하고 왔었는데, 제가 여름방학 동안 있는 동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시설 자체는 서울보다 좋지 않아요. 낡고 오래됐고, 거긴 지하철 자체가 역사가 너무 우리보다 오래되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거는 시민들의 의식, 이런 부분에서 제 불편을 굉장히 많이 상쇄를 해줬어요. 이를테면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은 그냥 타자마자 이렇게 무슨 모세의 기적처럼 자리가 열려요. 자리가 이렇게 열려서 앉아 계시던 분들이 일어나서 제 팔을 잡고 여기 이렇게 앉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이게 저거 괜찮아요? 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우라라락 그냥 해서 이게 진행이 그냥 돼버려요. 그래서 앉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 자체가 되게 좀 낯설고 조금 이렇게까지 해주시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점점 이렇게 타면 탈수록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되게 이 베를린 시민들은 이 대중교통에서 이 자리라는 의식이 굉장히 공공의 영역이고, 자기가 잠깐 머물다가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내어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일종의 시민 의식이죠. 약간 정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곳에서 내가 잠깐 머물렀다 나가는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들 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겪고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진짜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베를린 지하철역에서 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건너편에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편에서 오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가 된 다음에 제가 뒤를 돌아보면 그 아이들이 10중 8구가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반응은 셋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멍 때리면서 못 볼 걸 뭐지?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은 경우고, 두 번째로는 제가 걷는 거를 친구들끼리 가면 따라해 본다는 거, 세 번째는 약간 그냥 깔깔 웃게 되는, 야, 저 사람 걷는 거 좀 봐. 친구들 이게 10대 친구들, 보통 저를 거리에서 만나면 보이는 경우의 대부분인데, 독일에서는 조금 다른 경험들을 해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일행이랑 약간 좀 떨어져 있었어서 기차역 시간이 빠듯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좀 빨리 좀 붙어서 일행들한테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하철에 타서 이동을 하려고 지하철역에 갔는데 저 건너편에 저를
절대 한국 서울에서는 놔주지 않을 놀리기 딱 좋아하는 12세 정도 되는 남자아이 남아가 건너편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 간다 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교차가 딱 됐는데 그때 딱 느껴지는 게 얘가 나 안 봤어? 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 친구가 진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놀라서 독일에 있는 동안 10대 번을 일부러 애들 옆에 막 지나다녔어요. 정말 아무도 저를 뒤돌아서 저를 쳐다보거나 뭘 한 경험이 없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충격이어서 저하고 같이 제 수업을 해주셨던 베를린시의 장애인 정책 담당관 서기관님이랑 이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당신이 나한테 수업해줬던 거 막 이런 거보다 나 사실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이거다. 뭐 애들이 나 안 쳐다보는 게 난 이게 제일 신기하다. 왜 이런 게 차이가 나타난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제 말에 오히려 거꾸로 놀라면서 아니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었냐고 그래서 뭐 그랬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를 생각해보면 학교에 다 장애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서 교실마다 장애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정체성을 가진 몸이 불편한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계셔서 장애가 글쎄 뭐 특이할 게 뭐 이렇게 길 가다가 한 번 더 쳐다볼 정도로 그럴 일이 아닐 것 같아. 뭘 그랬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죠. 내가 자라오면서 저는 비장애 학생들이랑 일반 학교, 통합학교에서 계속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초중고교 생활을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닌 장애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나? 뭐 있었죠. 특수반이라고 해서 우리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리교육을 학교 안에서 받게 될 때 그래서 뭐 그냥 놀림 당하고 막 그랬던 상황들 그런 경우 말고는 한 번도 제가 장애인들을 학교에서 만나봤던 경험이 없었어요. 좀 그런 것들을 새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당장에 합의된 부분부터 잘 지켜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노약자석이나 임산부 배려석은 어떤 사람들이 앉으면 좋을지가 확실하게 한국 사회에서 합의가 된 자리죠. 임산부 배려석은 저 절대 안 앉아요. 저도 안 앉아요. 이게 되게 제가 남들보다 몸이 건강하고 다리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귀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기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중증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저는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 좀 일어나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이게 비용이 큰 일이에요. 심적으로 되게 조금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냥 되게 좀 시혜를 받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게 좀 당사자에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 전 그 자리를 늘 비워두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약자분들이 지하철을 더 쉽게 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거리에서 장애인들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조금 생경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들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든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장벽들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좀 겪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장벽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깰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고안을 해보자 하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해결법은 결국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이 자리에 내가 지금 꼭 앉아야 하는 건지를. 네, 이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랑 어떤 공유해본다는 경험 자체가 되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어떤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